자, 이민 전문가부터 탑3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소식은 퓨리오사 AI라고 하는 국내 토종 팹리스 기업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어저께 이제 속보로 나온 뉴스인데요.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에서 퓨리오사 AI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익숙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마 며칠 전에 미국의 메타와도 인수 협상을 벌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메타의 퓨리오사 AI 인수와 그다음에 TSMC의 투자가 성사될 경우에 고가의 엔비디아 칩 의존도를 낮추고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독점 체계를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하는 시각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퓨리오사 AI의 초기 투자자인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등 코스닥 위주의 창투사들의 오전장 움직임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은 SK텔레콤과 아이온큐의 동맹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저께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 좀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SK텔레콤과 나스닥 시가총액 약 9조 원짜리인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가 손을 잡았습니다. 3,300억 원을 투자해 직접 아이온큐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실제는 아이온큐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양자 기술을 이용해 보안 및 네트워킹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SK텔레콤은 AI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이번 결합으로 양자 컴퓨팅 상용화의 이점을 먼저 누릴 수만 있다면 판도를 한 번에 단숨에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양자 테마로의 시장 수급이 쏠린다면 그때 SK텔레콤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동맹 소식인데요. 며칠 전에 로봇 배터리 뉴스로도 또 한때 떠들썩했었는데 삼성과 현대차 자동차 그룹이 사흘 연속 미래 신사업 관련 협력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의 소식에 이어서 이번엔 현대차의 목적 기반 차량에 삼성전자의 AI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요것이 더해지는 방안입니다. 양사의 이런 협업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거센 빅테크 공세에 앞서서 기술적 자원과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에서 자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협력 기술 개발에 나설 경우에는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그룹과 현대차 그룹의 행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출발 상황에 대한 또 해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일단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출발은 뭐 예상했던 대로 좀 약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전 시장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실망을 하시거나 이제 오늘 진짜 많이 떨어지겠네 이렇게 걱정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오후장에 이 오전에 떨어진 폭을 얼마나 좀 메꿔줄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초반부터 역시나 미국 시장이 현재 나스닥이 2%, 2.7% 빠져 있고 S&P 500이 1.5%나 빠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우리나라는 1% 이상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만 오전에 조금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지만 오후에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봐야 되는 게 정말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뭐가 담겨 있냐면 오늘 시장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정말 안 좋은 포인트가 뭐였냐면 원래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으면 사실은 시장의 낙폭이 훨씬 더 컸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거래소 코스피에서 800억 정도 외국인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플레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그냥 전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뿐이지 시장의 강세,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 약간은 좀 고민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진 이유를 좀 참고를 해보자면 엔비디아가 너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하락한 거를 또 한 번 짚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가 뭐지? 라고 살펴본다면 실적도 괜찮고 가이던스도 괜찮았고 미래지향점, EPS도 괜찮았고 다 괜찮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도대체 왜 떨어진 걸까? 한다면 엔비디아가 여태까지 실적을 내올 때마다 뭐 200% 상승, 90% 상승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국 1등을 하다가 지금 삐뚤어진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실적도 정말 좋게 나왔는데 실적이 좋게 나온 거하고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투자자의 마음하고 다른 겁니다. 조금 더 해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엔 블랙엘 발열 문제라든지 딥시크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딥시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크게 엔비디아가 그래서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좀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엔비디아 말고라도 전체적인 기술주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역시나 그 이유는 미국 시장에 어저께 분봉을 보신다면은 오전부터 밀린 게 아니에요.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막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가 정말 거품처럼 막 퍼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잘 버텨주다가 좀 꺾였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다면은 약간 뭐 멕시코와 캐나다에 원래는 3월 달에 매기기로 했던 걸 4월 달에 매기겠다라고 어저께 얘기했다가 오늘 새벽에는 갑자기 또 3월 달에 그대로 진행할 거야. 하루 만에 말을 바꾸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미국 시장도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도 좀 처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저는 오늘의 하락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계속해서 좀 뚝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전문가님 오늘 종목별 흐름 어떤 거 좀 눈에 띄시나요? 이렇게 다 하락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에만 한 1위부터 30위까지 보면 다 하락하는 날 여러분들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시장이 맥없이 빠질 때, 수급이 없이 그냥 반대급부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빠질 때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럴 때 잘 가는 종목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적인 종목 말고 어떠한 재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좀 가나, 그 종목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오늘 세다면 결국에는 좀 좋은 장이 또 돌아온다면, 제가 예측하다시피 좋은 장이 온다면 그 종목들이 또 대장주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건 역시나 엔터 쪽입니다. 엔터 미디어 쪽이 가장 강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중국 한한령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많고, 원래 중국에서 한한령에 대해서 됐다 안 됐다 다시 갑자기 확 뒤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좀 복기를 해보면 현재 제가 그때도 탑3 시간에 한번 뉴스를 올렸던 것 같은데 철강 그런 중국 후판 있죠. 중국 후판에 우리나라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예,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옛날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또 단교를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철강에 대해서 특히나 조선 뭐 이런 걸 많이 쓰는 후판에 대해서 25% 35% 관세를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YG 엔터테인먼트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은 약간 음반 제작을 하고 있는 뭐 하이브, SM, YG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뭐 아니면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좀 소형 종목, 그런 종목들이 또 시장을 좀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오늘 좀 힌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쪽을 좀 봤다면은 제가 봤을 때 또 오늘 코스피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역시나 배터리 쪽입니다. 배터리라고 하면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배터리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쪽 말고 전고체 배터리 쪽은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왜 제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전기차 캐즘, 전기차 폭발 사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배터리라는 건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결국엔 AI 하드웨어라고 하죠. 피지컬 AI라고 하죠.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고체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로봇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두 시간 로봇이 활용을 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건비를 쓰는 게 낫겠죠. 근데 폭발 위험도 없고요. 사람이랑 밀접하면 폭발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게 배터리의 가장 약점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없으니까 폭발 위험이 없고 더군다나 일반 배터리보다 한 8배가량 사용량이 높기 때문에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질 때 올라가는 섹터인 중국 한한령 관련 종목과 그다음에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쪽에서 전고체 관련된 그쪽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키포인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네, 2월달 마지막 날 상당히 좀 우울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면 2월달 내내 일봉으로 따져도 양봉의 개수가 많았고 그다음에 월봉으로 따져도 결국에 오늘 좀 떨어지겠지만 양봉으로 끝날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시장의 상승 추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결코 이렇게 하루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이런 리스크가 또 끝나게 되면 시장은 다시 정상화가 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